계속 때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예, 스크린 속에서 이제 총격전이 있긴 있죠. 근데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이 없다가 포인트네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은 전사자가 없는 전쟁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죽이지 말아요. 평화? 비슷합니다.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적군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통했던 것인지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직접 참여했던 군인들이 열띤 반응을 보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어깨총은 흥행을 하게 되고 찰리 채플린은 이제 감독으로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1919년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를 설립합니다.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이게 사업가가 아닌 배우와 배우 감독, 즉 영화인들이 경영하는 최초의 영화사였습니다. 되게 큰 회사 아니에요? 예, 크게 되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찰리 채플린의 인기와 파급력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고 곧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 픽처스와 함께 주목받는 3대 신생 제작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와.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이 제작사를 설립하고 얼마 후 1920년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대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흥청망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유명한 1920년대. 덕분에 영화가 최고의 오락거리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도 이제 호황기를 맞게 되죠. 이렇게 이 시기는 여러 면에서 찰리 채플린이 할리우드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1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감독으로서 최초의 장편 영화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 대체 어떤 영화였을까요? 모던 타임즈인가 봐. 찰리 채플린이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 키드라는 영화입니다. 아. The Kid. 영화 키드는 빈민가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우연히 떠돌이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우여곡절을 담은 영화입니다. 와. 어떻게 됐어요? 아유. 잘한다. 설마? 불쌍해. 짜네요. 애기가 아주 연기를 잘하네. 안 왔구나. 아휴, 짜내라. 칼 웨인씨, 키드란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서요. 아, 네. 이 영화에는 그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이 좀 담겨 있는데 영화 속에서 복지사들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떠돌이가 뭐 죽도록 싸우잖아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빈민 구호소에서 형이랑 떨어지게 된 현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서 보아의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로 나오는데 뭐 찰리 채플린도 음악가 가수였으니까 그것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일종의 채플린의 어린 시절 자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 키드는 평론가들의 호평은 물론이고 엄청난 흥행까지 기록했는데 1924년까지 50개국 이상에서 상영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 엄청난 인물이었구나. 진짜. 그렇죠.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영화인이 된 찰리 채플린. 하지만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후 쉴 새 없는 영화 작업에 찰리 채플린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찰리 채플린은 자신이 받은 한 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편지. 그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어리석었던 한 어린 여자아이를 기억하실는지로 시작되는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첫사랑인가요? 예, 규현 씨. 그렇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맞히지? 바로 해티 켈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해티 켈리는 찰리 채플린이 카노 극단에서 활동하던 즉 19살 때 만난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당시 해티 켈리는 런던의 한 극단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나이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 찰나와도 같은 순간에 나는 그녀의 반짝이는 커다란 갈색 눈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는 달걀 모양의 갸름한 얼굴에 감미롭고 매혹적인 입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완전히 첫눈에 반했나 보다. 그렇죠. 아, 엄청 뭐 런던에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1921년 9월 꿈을 찾아 영국을 떠났던 청년은 거물급 영화인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게 됩니다. 금이 환영이네.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네요. 자세가 나네. 와. 저 정도라고요? 무슨 대통령이에요? 와. 대통령보다 더 했죠. 와. 세계 스타, 월드 스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와. 인터넷 와. 사용을 저 정도예요, 진짜? 아, 저 정도면 그 차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진짜 밀고 가는 거 완전 같아요. 네. 와. 와, 그게 못가. N으로. 대박이다. 저 정도면 뭐 엔진 없어도 가죠. 아, 진짜. 뭐 그냥 저 영웅이네요. 정도구나. 정말 폭발적인 인기죠. 옛날에 진짜 덱스키스 형들. 아 그때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채플린이 저렇게 환대를 받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이 인파에서 그 첫사랑 찾으러 간다가 지금 저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이 스캔들 같은 거 또 신경 써야 될 스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찰리 채플린은 첫사랑 해티 켈리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못 만났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해티 켈리가 제가 봤을 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이 사람. 만인의 연인이 됐다. 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떠났을 것 같아. 부담감도 있으려나? 아, 그치. 해티 켈리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진짜? 왜요? 당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첫사랑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실 찰리 채플린이 해티 켈리의 편지를 받은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막 찰리 채플린이 유명세를 탈 때이기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방문을 좀 미뤘죠. 충격이었다. 해티가 죽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해티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고 싶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친구였다. 특히 10년 만에 찾은 런던에서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해티 켈리를 그리워했죠. 그래도 찰리 채플린은 고향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 기운을 가지고 다시 할리우드에 돌아와 또 열심히 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